길가에 놓인 물건의 종착지를 아시나요? 제 역할을 다 하고 낡고 헌 것들. 버려진 물건을 모두 품는 이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고물상의 주인장. 나한테는 이게 고물이 아니고 보물이라니까. 아버지 따라 손수레를 끌던 소년이 이제 앞장서서 걷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길. 보물 사이에서 값비싼 것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보물상에서 유준 씨가 찾은 보물은 대체 뭘까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을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삶의 얘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동네의 오래된 고물상. 잡동사니가 흘러 들어오는 곳이죠. 안 맞는 물건이 없다 하네요. 여기는 뭐 고철 팔고 사고 그런 중도메인이라 그러죠. 중도메인. 물건값을 정산하는 빠른 손길. 60 중반에도 손빠른 유준 씨입니다. 내가 시작한 게 결혼하고 나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하면은 지금 46년째예요. 그 이제 아버지가 하시던 걸 내가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아버지의 뒤를 이은 2대 주인. 젊었을 때만 해도 이곳을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물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죠. 어제 들어온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 동, 신주 이런 건 비철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분리를 해야 돼요. 고철, 비철, 스덴, 양은, 샷시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청년 시절 아버지에게 혼나가며 일을 배운 유준 씨. 고물 시세를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을 꽤 잘하시는 것 같죠? 그 뭐 오래됐으니까 그 뭐 하는 뭐 노하우 같은 거라 그럴까? 뭐 그게 붙어서 그러죠 뭐. 쉽게 버려지는 프라이팬과 냄비는 재활용을 할 수 있고 고철은 대량으로 모아 팔면 꽤 큰 금액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보물찾기네요. 그러면 옛날부터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한테는 이게 고물이 아니고 보물이라니까. 응. 나한테는 이제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 고물이 아니고 진짜 보물이라고. 고물을 보물로 바꾸는 기술 역시 값진 것 같습니다. 일터 옆에는 유준 씨의 집이 있는데요. 어렸을 땐 냄새 난다고 투정을 부렸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나늑한 보금자리입니다. 저기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 고물상의 원래 주인이었던 아버지. 이거 이제 칠순 때 이렇게 찍은 사진들. 이건 아마 생일 땐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여기다 이쪽에다 침대 깔고 계시고 내가 여기 있고. 뭐 지금도 어떤 때는 계신 것 같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지. 잠에서 깰 때면 옆에 계신 것만 같아 괜히 불러보곤 한다고요. 기나긴 간암 투병 끝에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 셋이 똘똘 뭉쳐 살다가 둘이 됐으니 그 빈자리가 허전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게 자연의 이치. 그저 묵묵히 순리를 따를 뿐이죠. 그날 오후 페이지를 주우러 나온 유준 씨. 어디 가지? 소금 사러 가? 어? 소금 사러 가, 소금. 소금 먹으려고?
싸니까 오늘은 작년에는 4만 원 했는데 올해는 2만 원 내서 좀 빠져. 어유 반값이야? 그래. 그러니까 한 포 사다 놓으려고. 무뚝뚝한 유준 씨가 괜히 말을 걸고 맞장구를 쳐봅니다. 손수레를 끌고 도착한 마트. 어머니가 값을 치르는 동안 소금 포대를 미리 실어두는데요. 살림은 잘 몰라도 장볼 때면 늘 따라 나서는 유준 씨입니다. 어머니, 응. 자식이 몇이에요? 셋. 어떻게 돼요? 얘가 큰 아들, 그리고 막내가 작은 아들, 가운데 딸. 고물상 첫째 아들은 이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깊다고 하는데요. 난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아니 내가 모시고 있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시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가남 진날을 받자 집으로 돌아온 유준 씨. 돌아가시고 나서도 쭉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고물상을 맡기고 어딜 가는 걸까요? 밖은 왜 나오신 거예요? 뭐 물건 실을 거 있나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란다지요. 큰아들 유준 씨도 꼭 닮았습니다. 생전 쉬는 법이 없었던 아버지.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 날엔 직접 거리에 나가 물건을 주오곤 했다는데요. 고물과 폐지를 팔아 한 푼 한 푼 모은 돈으로 5 식구를 지켜냈죠. 저는 고향이 양구예요, 양구. 강원도 양구. 국민학교 3학년 때 전학 나왔죠. 먹고 살 길을 찾아 춘천까지 오게 된 유준 씨 가족. 남들이 꺼려하던 고물상을 열게 됐다는데요. 아버지가 열어준 길을 유준 씨가 뒤따릅니다. 이게 한약과 되네. 그래 이거 뭐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텅텅 붙이기.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 고물상에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한 술에 가득 페이지를 싣고 왔습니다. 무게를 달아 파는 재미가 쏠쏠하다고요. 저기 지금 무게가 50이 나왔잖아요. 근데 구름만 무게가 20kg. 20kg예요. 그러니까 종이 무게로는 30kg가 되는 거지. 예, 30. 아버지가 계실 때부터 꾸준히 거래하던 단골 손님. 할아버지 때부터 좋아하죠. 응.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서운해. 할아버지가 있으면 더 좋은데. 맨날 여기 앉아 계시고 그런데 잘해줬걸랑 손님들한테도 잘하고. 그래서 서운해. 늘 유준 씨를 석헌 아범아 하고 불렀던 아버지. 일의 내공은 쌓여가는데 왜 빈자리는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잠시 쉬는 시간. 쓸쓸함을 달래는 데는 음악만한 게 없겠죠. 음악을 좋아하고 듣는 사람 중에는 사실 나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음악다방이라는 게 유행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악다방에 딱 가서 보니까 DJ가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 저거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게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한 10년을 넘게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유준 씨의 꿈은 음악다방 DJ가 돼 카페를 여는 것. 그러나 삶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일과를 마친 후 어머니를 모시고 외출에 나섰습니다. 설마 또 폐지 주우러 나온 걸까요? 닭갈비집 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중국 올림픽 열릴 때 해서 고철 사가지고
고철 모아가지고 팔아서 산 건물. 하루 일을 마칠 때면 옷에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정직하게 번 돈으로 산 춘천 시내의 건물. 식당은 유준 씨의 아내와 아들 내외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귀여운 손주도 빼놓을 수 없죠. 안녕. 그래. 아이고 이쁘다. 우리 손주요. 정지호. 태권도. 태권도. 태권도 해봐 여기 나오게. 태권도. 어이구 잘해. 어이구 잘해. 어이구 잘해. 아유 놀래.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습니다. 이제 좀 쉬나 했더니 유준 씨가 웬 장비를 챙기는데요. 밥을 먹으러 온 건지 출장 수리를 온 건지 이거 모르겠습니다. 에? 도통. 여기 얘 공구 없고 뭐 물건 없고 이럴 때 와서 좀 봐달라면 봐주지.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산 유준 씨. 덕분에 지금의 안정기가 찾아왔죠. 누리고 살 때도 됐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다는데요. 좀 오래 사셨어야 되는데 너무 좀 일찍 돌아가신 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도 지금도 자는데 바로 옆에서 병간을 했는데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작업하던데 이렇게 쳐다보면 거의 꼭 계신 것 같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날엔 더욱 당신이 그립습니다. 유준 씨가 말수는 적지만 가족에게만큼은 다정하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멘토죠, 멘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사실 뭐 휴일 없이 일하시고 이러는 게 정말로 뭐 옛날 아버지들 항상 열심히 사셨듯이 그렇게 사시는 모습이 다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나서야 한술.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릅니다. 손주만 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죠. 그 힘이 유준 씨를 행복하게 한다고요. 아이고 뭐 바라는 거야. 뭐 식구들 건강하고 응? 장사 좀 잘 돼가지고 좀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지. 아버지처럼 평생 고물만 모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숙명처럼 물려받은 고물상. 가장이 돼보니 보물 같은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귀한 일을 물려준 당신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일상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나무 작품으로 승화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나무의 질감이 주는 온화한 매력에 빠져 이 일을 시작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나무 하시는 분들은 나무만 봐도 배부르다 그래요. 여기만 오면 솔직히 배가 고픕니다. 제 나무는 아니지만 배부르고 나무 보는 것 자체만도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 퍼즐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전달하는 그의 이야기. 참 궁금한데요. 그럼 다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로 퍼즐을 만들고 있는 목조각가 윤재현입니다. 이야기를 담아 나무 조각 퍼즐을 만드는 스크롤 속 퍼즐 예술가 윤재원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도착한 곳은 경기도 광주시. 내부에 들어서니 넓은 공간에 생소한 장비들과 나무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나무들이 많은데 예.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전체적인 가구나 소품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모공방이고요. 저는 또 주로 동물 퍼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원 씨가 만들었다는 작품들, 이 안에 특별한 점이 있다는데요. 이건 한국 지도고요. 자세히 보시면 안에 이렇게 동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재현 씨는 나무 퍼즐 안에 여러 이야기를 담는답니다. 지금 이 지도 작품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멸종위기 동물이나 여러 가지 저희한테 기준이 되는 그런 동물들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려져야 되는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한국 지도입니다.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작품들 속에 담긴 재현 씨만의 이야기. 특히 다양한 사회 현실들을 엮어 재현 씨만의 생각을 표현한다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목공방에서 일할 때 되게 허름한 복장으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공방으로 저는 꿈을 꾸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뭘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은 제 작품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꿈이 담겨있는 투박한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은 내면의 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속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부터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총 304조각의 나무 퍼즐로 만든 작품, 화해와 포용의 중요함을 담은 작품, 전쟁 지역에서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상징하는 작품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퍼즐로 전달하는 재현 씨. 이건 생소한 장비인데 무슨 장비죠? 이 기계가 제가 작품을 만드는 전동 실톱이고 미국에서는 스크롤소라는 기계입니다. 안전 교육을 받은 어린 아이들도 자신이 원하는 걸 뚝딱 만들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장비가 아니라는 점이 스크롤소만의 특징이라고요. 오늘은 어떤 작품 만드실 거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로고를 만들어 볼 거예요.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 어디론가 향하는 재현 씨. 크리스마스 로고 만든다더니 이곳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만들 나무를 고르고 있어요. 근데 색깔이랑 몇 가지가 부족해서 가까운 목재상에 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씨는 부족한 목재를 구하기 위해 가까운 목재상으로 향했는데요. 목재가 부족할 때면 매번 이렇게 직접 구매하러 간다고요. 이 목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발품을 파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나무가 있으면 직접 가서 보기도 해야 되고 물어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재현 씨와 함께 도착한 이곳에는 다양한 목재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좀 보고 갈게요. 좋은 나무를 고르기 위해 신중하고 꼼꼼하게 나무를 살펴보는 재현 씨. 그런데 재현 씨, 나무를 볼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옹이가 있는 경우는 이게 어느 쪽으로까지 이어졌는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색깔이 좀 다르게 먹은 청태 같은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색을 노란색이 필요한데 이런 색이 들어가면 어떨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많은 걸 좀 고려해서 고르고 있는 편입니다. 작품에 필요한 나무들을 하나씩 가져오는 재현 씨. 이곳은 각종 목재들이 다양해서 재현 씨가 자주 찾는다고요. 사장님, 나무가 정리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나무도 많이 늘고 없는 게 없어요, 사장님. 너무 좋아요. 30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목재들 때문에 재현 씨에게 이곳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는데요. 제가 목공 시작하면서부터 사장님을 알고 있었죠.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또 하시고 또 다양한 목재 많이 취급하셔서 항상 목마를 때 찾는 우물 같은 그런 사장님입니다. 15년 됐어, 15년. 예, 오래되셨어요. 2층도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2층에 그때마다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나무 퍼즐에 푹 빠져있는 주인공 어떤 사람인가요? 작품을 엄청 잘 만드시고 아주 기능을 치고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예, 추운데 고마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요. 제가 또 나무 필요할 때 자주 봐요. 또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재를 사들고 작업실로 복귀한 재현 씨가 본격적으로 나무 퍼즐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재현 씨는 어쩌다 나무 퍼즐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이제 저희가 결혼하고 5년 있다가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디자인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아들한테 뭔가 좀 특별한 거, 제가 만든 거, 밖에는 없는 그런 특별한 걸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찾다가 원목으로 만든 나무 장난감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10몇 년 전에. 12년 전 태어날 아들에게 특별한 장난감을 선물하기 위해 목공을 시작했다는 재원 씨. 서툴게 시작한 취미가 이제는 대형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퍼즐 작가가 되었다고요. 지금 그 아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 그 아들이 12살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 퍼즐을 12년을 하게 되는 거죠.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재원 씨가 생각했던 도안을 가위로 오려서 목재에 붙이는 작업인데요. 세심하게 오려서 꼼꼼하게 붙이는 그의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늘 어떤가? 네. 지금 오신 이분은 누구세요? 아, 지금 오신 분은 저랑 되게 이 목공을 오래 한 형님이에요. 제가 처음에 스크롤소를 아들한테 장난감 만들어 주려고 시작했을 때 한국의 스크롤소 커뮤니티 카페 장님이셨어요. 목공을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이인지라 알아서 척척 스크롤소 작업에 몰두하는 두 사람. 옆에서 볼 때 재원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뭐 마음도 통하고 뭐 또 제 입장에서는 이 나보다 어린데 배울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하고는 좀 가까이 지내봐야겠다. 언젠가는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다양한 직업도 가졌었지만 나무를 만질 때마다 느꼈던 새로운 느낌은 재원 씨가 이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요. 나무를 만졌는데 이 나무는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기존에 만들었던 소재들은 공산품이고 균일한 그런 재료들과 소재였었는데 나무는 매번 좀 새로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르기 작업과 샌딩 작업이 끝이 나면 오일 마감을 하는데요. 오일 마감은 친환경 또는 천연 오일을 사용해서 인체에 무해하답니다. 2회 이상 칠해주고 건조시키면 완성! 와, 너무 귀여운 고양이가 완성됐네요. 예, 작업 다 끝났고요. 이제 한 가지 패턴으로 가지고 이렇게 심플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좀 이쁘게 집성해서 컬러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퍼즐 어때요? 와, 너무 귀여운데요? 늘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재원 씨는 최근 전시회도 개최했었는데요. 시간을 내서 찾아주는 관람객들에게 늘 감사하다는 재원 씨입니다. 전시를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것도 너무 많았고 전시를 하고 느낀 점은 뭐였냐면요. 예전과 다른 게 한 번 더 돌아보게 돼요. 제가 뭐가 부족한지. 그거를 좀 이제 한번 떨어져서 3자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작품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도전한다는 재원 씨. 지금도 그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이제 처음에 그림을 그리고 일러스트로 해서 패턴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패턴 작업을 해놨던 거를 저희가 만들기도 하고 만들어 보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정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인 거죠. 하나의 퍼즐 작품을 만들고자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하는 나날들. 작업을 하면 할수록 작업실에서 먹고 자며 이렇게 지내는 날도 많았다고요. 양말을 널어놓으신 거예요? 아우, 제가 치운다는 게 못 치웠나 봐요. 저희가 작업하다 보면 보통 밤에도 디자인 작업은 밤에가 또 잘 돼서 밤에도 하고 집에 못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씻긴 씻어야 되니까. 예. 재원 씨는 퍼즐 작품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해외 잡지사에 기고도 하면서 책을 출판까지 했다고요. 이 책은 제가 미국 출판사랑 같이 해서 만든 책이에요.
직접 쓰신 책이에요? 예,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샘플링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쪽하고 같이 작업해서 만들어낸 책이죠. 처음에는 아이를 위해서 나무 퍼즐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자신의 꿈을 위해 나무 퍼즐을 만들고 있다는 재현 씨. 나무 퍼즐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은 재현 씨의 멋진 꿈을 향한 도전일 겁니다. 작가님 앞으로의 꿈이 있으실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퍼즐을 만들고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만드는 퍼즐이 제 언어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더 대중적으로 또 이해되고 가까이 가서 소통할 수 있게 더 노력하는 작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행복하면 미소 짓고 슬프면 울고 싶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의 문을 열고 싶다는 재현 씨. 앞으로도 이야기가 가득 담긴 나무 퍼즐로 따뜻한 마음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재현 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오래된 건물 안에 들어서자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사람들. 뭘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 햄버거 만들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며 행복을 느끼고 그 안에 메시지까지 담아 단순한 공예품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는 주인공의 작품들. 여기는 미니어처 공방이자 이제 저의 작업실입니다. 저는 미니어처 작가 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미진입니다. 미니어처 작가 박미진 씨의 작은 세계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한 공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 업이 되면서 말 그대로 덕업일치를 이뤘답니다. 전공은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했어요. 그리고 취업을 하셔서 일하셨던 겁니까? 네, 인테리어 이제 디자인 설계팀에 있어서 캐드나 3D 맥스 작업을 했었고 나중에 전향을 해서 웹 디자인 했었어요. 이후 결혼을 하며 가족을 꾸린 미진 씨. 아이와 함께할 것을 찾던 중 팬데믹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뭔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미니어처를 접하게 되고 아이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 가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놀이였지만 어느새부터 미진 씨가 더 즐기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씩 만드는데 저도 사실 아이를 재워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섬세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하면서 더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세밀하게 작업을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수업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수업을 했다는 주인공. 하지만 미진 씨의 작품은 SNS상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답니다. 그와 동시에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제작 의뢰도 들어왔다죠? 말씀은 드렸어요.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고 네. 아직 만들어 보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미니어처 제사상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냐고. 할 줄을 모르는 상태인데 주문 요청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배우러 가서 첫 작품으로 이제 그거를 판매를 하게 된 거죠. 취미가 아닌 업이 된 순간부터 몇 날 며칠씩 밤을 새가며 오직 제작에만 몰두했답니다. 엄마가 돼서 일을 쉬면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너무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일이 주는 또 활동적인 부분에서 제가 얻는 에너지가 있다 보니 일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힘들다고 약간 투정 아닌 투정을 하지만 지금 활동에 만족하고 있어요. 이제는 워킹맘으로서 일도 육아도 베테랑이라는 미진 씨. 실제 그냥 요리한다 생각하고 칼질도 그냥 살짝 어긋나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썰어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표현하고 있어요. 완성도를 올리는 디테일한 작업은 필수.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면 색을 입히는 마무리로 오늘의 작품 완성입니다. 이거 실제 음식이랑 똑같은데 이거는 매운맛이야, 막 로제 맛이야, 막 이러면서 알아봐 주셨을 때 그 즐거움이 또 있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원동력을 얻는다는 미진 씨. 그리고 그 완성품을 본 손님들의 반응이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데요. 그런 거를 감사하다고 이제 가족분들끼리 미니어처 바꾸서 눈물 흘리셨다 이런 메시지를 따로 보내주시면 저 또한 감사하고 또 약간 보람된 그런 게 있죠. 늘 열심히 일하다 보니 이곳을 찾는 손님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친구인데 미니어처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오늘 오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집에다가 진열해 두면 인테리어 소품도 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미진 씨의 지도에 따라 단계별로 모양을 잡아주고 색을 몇 번 입혀주기만 했을 뿐인데 생크림이 몽글몽글하게 발린 케이크도 금세 완성! 이게 세상에 하나뿐인 저만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부여가 되고 이런 거 선물로 해도 좋을 것 같고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작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그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계획이라 하면 정말 좀 제대로 된 브랜드가 되고 싶다. 그냥 미니어처 작가로서가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품 만들고 싶어요. 취미가 업이 되고 그 기회를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든 미진 씨. 그녀의 바람처럼 자신이 만든 미니어처 작품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길 응원합니다.